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편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환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지난 1, 2편에 걸쳐 로봇 수술의 압도적인 3D 시야와 540도 로봇 손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마지막 결정적 차이 3편입니다. 로봇 기술이 어떻게 외과 의사의 정교한 술기와 만나 최고의 안전성을 구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심도 있는 이야기를 위해 국내 전체 담당 절제술 1위 기쁨병원의 이진우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편의 주제가 바로 지능형 제어인데요. 로봇이 어떻게 외과 의사의 정교한 손기술을 더욱 완벽하게 보조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3가지 핵심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로봇 수술이 미세한 작업에서 흔들림 없는 극도의 정교함을 구현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지능형 제어 기술 덕분인지. 둘째, 의사의 손 움직임을 더 미세하게 바꾸는 동작 축소 기능은 수술의 정교함을 어떻게 높이는지. 셋째, 의사가 최적의 컨디션으로 수술에 집중하는 환경이 환자의 안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로봇 수술의 안정성을 완성하는 지능형 제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가장 먼저 로봇 수술이 미세한 부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정밀함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어떤 지능형 제어 기술 덕분인가요? 네, 바로 손떨림 보정 기능입니다. 숙련된 외과이라도 사람의 손은 아주 미세한 생리적인 떨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1, 2편에서 들었던 이 10배 확대된 3D 시야와 자유로운 로봇 손목으로 미세한 수술을 할 때 이 보정 기능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복강경 기구는 의사의 미세한 떨림이 기구 끝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반면 다빈치 로봇은 의사의 손이 콘솔에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미세 떨림을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지능적으로 필터링해서 의도된 움직임만을 로봇 기구 끝에 전달하게 됩니다. 네, 마치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 같네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1mm 이하의 미세 혈관이나 신경을 다룰 때에도 인간의 정교한 손기술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현하여 조직 손상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수술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흔들림 없는 정교함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술은 동작 축소 기능인데요. 의사가 1cm 움직여도 로봇은 1mm만 움직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모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로봇 수술의 정교함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기술입니다. 의사가 수술 중 필요에 따라 이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대1 비율로 설정하면 의사가 손으로 3cm를 크게 움직여도 로봇팔은 환자 몸 안에서 1cm만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5대1 비율이라면 5cm를 움직여도 1cm만 움직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섬세하게 조작해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반대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켈러 삼각형의 미세 담관이나 1mm 이하의 혈관을 박리해야 할 때 사람의 손으로 1mm 단위의 움직임을 오차없이 제어하는 것은 매우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콘솔에서 3cm 또는 5cm를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로봇이 1mm 단위의 초정밀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이는 인간의 감각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것과 같아서 매우 미세한 수술 영역에서도 의사가 훨씬 더 편안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가 편하게 앉아서 수술하는 것인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편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환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의사가 몇 시간이고 서서 고개를 들고 2D 모니터를 보며 어깨와 팔에 힘을 준 불편한 자세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든 자세일 것 같은데 이 수술이 길어지면 굉장히 피로하실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의사가 인체공학적 콘솔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머리를 기댄 채 3D 시야에만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2시간, 3시간 길어지거나 유착이 심한 고난도 수술일수록 의사의 육체적 피로도는 수술 후반부의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의사의 집중력을 수술 끝까지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서 수술 전 과정에 걸쳐서 일관된 정교함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잘 보고, 잘 움직이고,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이 모든 기술이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네요. 그럼 이 모든 기능들도 결국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로봇의 지능형 제어는 최고의 보조 시스템이지만 자동차의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과 같습니다. 운전은 결국 의사가 합니다. 저희 기분병원의 전체 담당 절제술 1위라는 압도적인 임상 경험은 이 모든 첨단 제어 기능을 200% 활용해서 가장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역량입니다. 네, 오늘 지능형 제어 시스템까지 총 3편에 걸쳐서 로봇 담당 수술의 3가지 결정적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1편의 압도적인 3D 시야, 2편의 540도 로봇 손목, 그리고 오늘 3편의 지능형 제어까지. 왜 로봇 수술이 안전하고 정교한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3편에 걸쳐서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정말 깊이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의와의 대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의사TV는 앞으로도 검증되고 깊이 있는 의학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